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당장 돈 되는 장비도 아닌데 회사의 운명을 걸고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자 모두가 말렸습니다. 세계 1위 일본도 포기한 기술을 감히 한국 중소기업이 하겠냐는 거였죠. 하지만 10년 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량률 제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일본이 비웃던 그 기술이 지금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최고의 효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멸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이야기. 가슴 뜨거워질 준비 되셨습니까? 2015년 겨울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미팅룸. 식어버린 커피 앞에 앉은 일본 임원들을 향해 한국 엔지니어 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TC 본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통역을 듣자 상대방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덮으며 딱 잘라 말했죠. 한국 기업들은 너무 앞서가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기술은 아직 당신들에게 무리니 그냥 우리가 파는 장비나 쓰시죠. 명백한 무시였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시장은 일본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었고 HBM은 공상과학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미팅은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던 그날 밤, 차가운 바람보다 더 시린 건 기술이 없다는 서름이었습니다. 팀장은 일본 바이어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무리라고, 한국은 안 된다고. 순간 오기가 치솟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1등 국가가 장비는 언제까지 남의 나라 걸 써야 하는가.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반도체는 영원히 반쪽짜리 신세가 될 게 뻔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날의 모욕이 훗날 3억 불 수출 신화를 쓰게 될 기술 독립의 도화선이 될 줄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조차 미친 짓이라며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돈 되는 장비 만들기도 바쁜데 10년 뒤에나 쓰일지 모를 기계에 회사의 운명을 걸 수 없다는 거였죠.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발실에 불을 켰지만 시작부터 치명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 끝에 마침내 시제품을 돌려본 그날, 연구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모니터에 뜬 수치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그날 연구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딱 1초 전. 이들의 피땀 어린 도전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이 대한민국 기술 독립을 앞당깁니다. 자,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날 모니터에 뜬 숫자는 단순한 오류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율 90%. 10번을 시도하면 9번은 칩이 깨지거나 비뚤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웨이퍼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하는 소리가 실험실의 정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연구원들은 고개를 떨궜고 강수석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본사 경영 지원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지난번 일본 미팅 때보다 더 살벌했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날선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회사 사정이 어떤지 모르십니까? 당장 수익이 나는 기존 장비. 라인도 부족한 마당에 성공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꿈같은 얘기에 언제까지 돈을 쏟아부을 생각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반도체 시장은 치킨 게임 중이었고 회사의 현금 흐름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주주들의 빗발치는 항해 전화에 직원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개발팀을 바라보는 시선은 회사의 미래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로 변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강수석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HBM이라는 글자를 크게 적으며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5년 뒤, 아니 10년 뒤를 보십시오. 데이터의 양이 폭발할 때 기존의 와이어 본딩 방식으로는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때 가서 일본 장비 사다 쓰려면 우리는 영원히 하청업체로 남을 겁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마치 미래를 확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경영진은 마지막 통보를 내렸습니다. 기한은 딱 6개월. 그 안에 불량률을 0%로 만들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전면 폐기하고 팀은 해체한다.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수천 번을 실패했는데 단 6개월 만에 완벽한 장비를 만들라니요. 그날부터 연구소의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라꾸라꾸 침대 옆에는 컵라면 용기가 산처럼 쌓였고 연구원들의 눈에는 실핏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세팅을 하고 나사를 조이고 온도를 맞춰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미세하게 칩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기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설계도 완벽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원인을 찾지 못해 피가 마르던 어느 날 새벽. 잠시 눈을 붙이던 강수석이 바닥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기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유령이었다는 것을요. 그 유령의 정체는 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수석은 과연 6개월이라는 시한부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유령의 정체는 바로 진동이었습니다. 지진 같은 거창한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밖을 지나가는 트럭의 미세한 울림. 심지어 기계 옆에 선 연구원의 심장 박동까지도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세계에서는 폭풍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 두께의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얇은 칩을 수직으로 정확하게, 그것도 12단씩 쌓아 올려야 합니다. 마치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동전을 수십 개 싸는 것과 같은 난이도였죠. 게다가 단순히 싸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비의 이름이 왜 TC 본더, 즉 열압착 본더겠습니까? 순간적으로 300도가 넘는 고열과 압력을 가해 칩을 녹여 붙여야 하는데 열을 가하면 모든 물질은 팽창하기 마련입니다. 뜨거워지면 늘어나고 식으면 줄어드는 그 찰나의 순간 칩이 0.001mm라도 틀어지면 그 비싼 HBM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강수석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미세한 진동과 열 변형을 잡을 수 없다. 바닥부터 모든 설계를 다시 뜯어 고쳐야 한다. 남은 시간은 고작 5개월. 그때부터 연구소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모든 부품을 해체하고 나사 하나, 베어링 하나까지 진동을 흡수하는 특수 소재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소재 배합이 잘못돼 장비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고, 어떤 날은 압력을 견디지 못한 세라믹 판이 총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나기도 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손은 기름때와 화상 자국으로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연구실에서는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기계가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졸음을 쫓으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오면 다른 누군가는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풍경. 그들은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지를 들고 수만 가지의 오답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미련한 싸움이었죠. 한 달, 2달, 시간이 흐를수록 개발팀의 눈빛은 도끼로 변해갔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한계 너머로 밀어붙였습니다. 약속한 6개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경영진이 참관하는 최종 테스트 날. 연구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강수석이 떨리는 손으로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웅장한 모터 소리와 함께 로봇팔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접합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칩 통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칩까지. 오차 범위 0. 그동안 그토록 괴롭히던 진동 그래프가 거짓말처럼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드디어 성공인가 싶어 환호성이 터지려던 찰나 화면을 지켜보던 강수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분명 불량률은 잡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구석에 찍힌 생산 속도 수치.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HBM 하나를 만드는데 하루 꼬박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건 연구실에서는 성공일지 몰라도 시장에서는 실패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해외 영업팀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팩스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강수석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속도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경쟁사가 선수를 쳤습니다. 그쪽에서 이미 시제품을 내놨다고요. 6개월을 밤새워 만든 결과물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묻힐 위기.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 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경쟁사는 어떤 무기를 들고 나온 걸까요? 영업팀장이 가져온 팩스 한 장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일본 경쟁사가 발표한 신형 장비의 스펙. 거기 적힌 생산 속도는 우리가 만든 시제품보다 정확히 2배가 빨랐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1분에 칩을 10개 싸는 기계와 20개 싸는 기계. 고객사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물어보나 마나였습니다.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속도에서 밀리면 그건 실험실의 장난감일 뿐이었습니다. 경영진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재무이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미 시장 선점은 물 건너갔다. 더 이상의 투자는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프로젝트를 정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강수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연구원들이 쏟아부은 피땀이 단 한 장의 팩스 종이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텅 빈 연구실로 돌아와 멍하니 기계를 바라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장갑, 바닥에 굴러다니는 에너지 드링크 캔. 이대로 포기하기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모터 출력을 높여봤지만 진동만 심해질 뿐이었고 로봇 팔의 동선을 줄여봐도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여기서 더 빨라지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새벽녘 머리를 식히러 옥상에 올라간 강수석은 우두커니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공사장으로 향하는 인부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돌을 나르는 인부들. 한 손으로 나르는 사람보다 양손으로 번쩍번쩍 나르는 사람이 훨씬 빨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팔이 2개라면, 본딩 헤드가 2개라면 한 번에 2배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듀얼 TC 본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미친 발상이었습니다. 기존 장비는 모두 헤드가 하나였습니다. 헤드가 2개면 진동도 2배, 제어 난이도는 4배가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강수석은 미친 사람처럼 연구실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거칠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찍어 누르는 듀얼 구조. 이것만 성공하면 일본 장비보다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싸고 있던 팀원들 앞에서 강수석은 화이트보드를 돌려 세웠습니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헤드 하나 진동 잡는데도 6개월이 걸렸는데 2개를 달겠다니요. 서로 간섭이 일어나 기계가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수석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뿐이라고. 그는 경영진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읍소했습니다. 딱 3개월만 더 주십시오. 그 안에 세상에 없던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제 퇴직금은 물론이고 이 업계를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자신의 목을 건 마지막 승부수. 경영진은 그 지독한 고집에 혀를 내두르며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다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전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2개의 심장을 가진 괴물을 통제하는 일. 그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하나가 도무지 구해지질 않았습니다. 장비 완성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부품이 없으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 강수석은 뜻밖의 장소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답은 뜻밖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열 간섭이었습니다. 헤드 2개가 나란히 붙어 있다 보니 한쪽에서 뿜어내는 300도의 고열이 옆에 있는 칩까지 녹여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종이 한 장 두께의 공간에 들어갈 완벽한 단열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명 소재 업체들은 주문 제작에만 최소 석 달이 걸린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3일인데 말이죠. 모두가 절망하던 그때 자재팀장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안산공단 구석에 있는 낡은 세라믹 공장. 부도가 나서 문 닫기 직전이라던 그곳. 사장님이 예전에 항공 우주 부품으로 개발했다가 재고로 쌓아둔 특수 세라믹이 있다는 말이 떠올랐던 겁니다. 폭우를 뚫고 찾아간 냄새 나는 창고.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진 끝에 찾아낸 회색 돌덩이. 그 투박한 물건이 바로 우리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와 밤새 그 돌을 깎고 다듬었습니다. 손톱만 한 단열재를 헤드 사이에 끼워 넣는 순간 거짓말처럼 열감지 센서의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 완성된 듀얼 TC 본더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심장을 가진 괴물처럼 압도적인 포스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강수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원 레버를 올렸습니다. 웅 하는 낮은 구동음과 함께 두 개의 로봇팔이 춤을 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계가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피아노를 치듯 완벽한 하모니로 칩을 쌓아 올리는 모습. 생산 속도는 정확히 기존의 2배였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경영진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건 일본을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단숨에 추월해버리는 압도적인 성능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성공이다. 우리가 해냈다. 하지만 그 환호는 1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화면이 빨갛게 전멸하더니 날카로운 경보음이 연구실을 찢어놓았습니다.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기계는 너무 잘 돌아가는데 화면에 뜬 메시지가 문제였습니다. 메인 전력 과부하 임박. 헤드가 2개로 늘어나면서 전력 소모량이 폭증했고 오래된 공장의 변압기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른 겁니다. 이대로 차단기가 내려가면 테스트 중인 웨이퍼는 전량 폐기. 수십억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였습니다. 테스트 완료까지 남은 시간은 30초. 차단기가 내려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 그 순간 강수석이 펜치를 들고 배전반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강수석은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강수석이 펜치로 끊어버린 건 배전반의 메인 스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연결된 대형 에어컨과 조명 설비의 전선이었습니다. 뚝뚝 하는 소리와 함께 연구실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환풍기도 냉장고도 컴퓨터도 모두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전력을 오직 듀얼 TC 본더 하나에 몰아주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들리는 건 오직 하나. 위잉 위잉 2개의 심장이 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비상유도등의 희미한 초록색 불빛 아래서 연구원들은 서로의 숨소리조차 죽인 채 기계가 멈추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10초, 5초, 3초. 마지막 칩이 적층되는 그 찰나의 시간이 마치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푸쉬하는 공압 빠지는 소리와 함께 기계가 거친 숨을 몰아쉬듯 멈춰 섰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수석이 휴대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하얀 불빛이 결과 모니터를 비췄습니다. 총작업 시간 28초. 불량률 0%. 생산 효율 250% 달성. 그제야 연구실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흐느낌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막내 연구원부터 강수석의 어깨를 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이사님까지 지난 10년의 서름이 그 숱한 무시와 비웃음이 눈물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도 네덜란드도 해내지 못한 기술. 듀얼 TC 본더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소식은 반도체 업계의 비공개 네트워크를 타고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그동안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글로벌 반도체 공룡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해외 영업팀의 전화기에 낯선 국가 번호가 찍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다급한 영어 한마디. 그것은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전화는 대만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가 있는 대만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지금 당장 그 데모 장비를 비행기에 실어보내라. 심지어 전용기를 띄우겠다는 제안까지 왔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마침 챗GPT가 쏘아올린 생성형 AI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했거든요. 엔비디아의 GPU 주문이 폭주했고 거기에 들어갈 HBM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존 일본 장비로는 아무리 공장을 풀가동해도 밀려드는 주문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생산 속도가 너무 느렸으니까요. 반도체 라인이 멈출 위기에 처하자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은 단 한 곳, 대한민국의 작은 중견 기업으로 쏠렸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임원들이 줄지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경기도의 H사 본사 앞은 새벽부터 검은 세단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문전박대를 당했던 우리 영업사원들이 이제는 그들을 회의실 밖 대기석에 앉혀놓고 스케줄을 조정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계약하시면 1년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년 물량까지 매진입니다. 통역을 통해 이 말을 전해들은 외국 바이어들의 표정을 보셨어야 합니다. 그 거만한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제발 끼워달라며 사정하는 모습이라니요. 가장 통쾌한 건 일본 경쟁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뒤늦게 우리 장비를 흉내 내보려 했지만 이미 핵심 기술은 특허라는 강력한 방패로 무장된 뒤였습니다. 그들은 뜯어볼수록 기가 막힌 설계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비웃을 때 미친 척하고 10년을 준비했기에 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만원대에 머물던 주식은 수직 상승해 시가총액 조 단위를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적어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코리아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을 바라보며 강수석은 시원한 맥주 캔을 따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진짜 엔딩은 매출 찍히는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 국가가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2025년 12월의 어느 겨울날, 강수석은 작업복 대신 빳빳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시상식장 레드카펫 위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3억 불의 탑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은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로 번쩍였습니다. 단상에 오른 강수석의 이름이 호명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건 3억 불 수출의 탑.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는 수출 실적을 달성한 기업에게 주는 대한민국 무역의 상징이었습니다. 트로피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강수석이 느낀 무게는 금속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한국은 안 된다는 비웃음을 견뎌낸 시간의 무게였고, 밤새 연구실을 지키다 쓰러져 잠들었던 동료들의 땀방울 무게였습니다. 그는 수상 소감 마이크 앞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객석에 앉아있는 이제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동료들을 바라보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가는 편한 길을 두고 가시밭길만 골라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친 짓이 틀리지 않았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했습니다. 장래에 깊은 정적이 흘렀고 이내 더 큰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중견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기술 식민지나 다름없었던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히 기술 종주국으로 올라섰음을 선포하는 독립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 AI 산업의 운명은 한국의 기술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TC본더가 멈추면 엔비디아도 멈추고 챗GPT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이룰 건 다 이룬 것 아니냐고. 하지만 연구실의 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추격해오는 경쟁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기술의 세계에서 멈춤은 곧 도태를 의미하니까요. 오늘 밤 강수석과 동료들은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을 겁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 그들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1마이크로미터의 벽을 넘기 위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쓰고 AI와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리는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의 거칠어진 손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내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제2, 제3의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조용한 영웅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팩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